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한국인의 음식 문화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젓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젓갈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벌써 막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네요. 오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부터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맛 칼럼니스트 황광혜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신 분인데요. 한식을 정말 널리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푸드 디렉터 김유경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정근입니다. 네. 아니, 한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에 알리고 계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알리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유튜브 방송으로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맛있게 굽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족발을 먹는 방법이라든지, 좀 하우투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네. 또 해외 식품 박람회에 나가서 제가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와 그리고 음식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유창한 영어로요.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막 알려주시는데 외교관이나 다름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호기심 사냥꾼 박창규 리포터와도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네, 뭐 식생활이 좀 변화되고는 있지만 이 젓갈 항상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반찬이자 조미료인데요. 먼저 젓갈에 대해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박창규 리포터. 네,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죽었던 입맛도 되살려준다는 국민 밥도둑의 대명사이죠. 오늘의 주제 젓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어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음식에도 해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젓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젓갈류는 크게 젓갈, 액젓, 식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해산물에 소금과 양념을 넣고 발효시킨 것이 젓갈이고요. 이 젓갈을 조금 더 오래 숙성을 시켜서 그 즙만 거린 것이 액젓, 그리고 해산물과 곡식을 함께 삭힌 것이 식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하얀 쌀밥과 젓갈은 정말 찰떡궁합을 자랑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 하얀 쌀밥에 짭짤한 젓갈을 한 스푼 올려서 입안에 넣으면 입안으로 쭉 퍼지는 그 개운한 맛.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그 맛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젓갈은 또 영양도 뛰어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그리고 또 칼슘의 공급원이 바로 젓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또 발효과학에 힘이 숨어있는 젓갈,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젓갈의 진면목을 지금부터 올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아니,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은데도 설명 들으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김유경 씨도 실제 그 외국인들에게 젓갈을 소개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젓갈 하나만 소개하기에는 외국인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족발이랑 새우젓을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네. 음식을 먹을 때 소금 대신에 간장이라든지 새우젓 이런 젓갈을 이용해서 이 짭조름함을 대체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냄새를 맡고 하다가 맛을 보고 이거구나.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호응이 좋았네요. 네네. 사실 우리도 이제 젓갈의 종류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응이 좋았다니까 그만큼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네, 얘기겠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요즘도. 그럼 어떤 메뉴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제일 부동의 1위는 당연히 불고기고요. 불고기. 네. 두 번째는 김치전. 김치전. 김치전은 특히 육식을 못 먹는 나라가 꽤 있잖아요. 뭐 돼지나 소나 네, 종교적인 이유로 못 먹는 나라에선 김치전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하고 뭐랄까요, 팬케이크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먹기도 편하고 좀 너무 맵지도 익숙하기도 않고. 한가 봐요. 네네. 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부대찌개. 그 외국인을 데리고 이제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 거리를 갔어요. 근데 거기 모든 길거리에 있는 식당이 다 부대찌개로 돼 있잖아요. 부대찌개인데. 깜짝 놀라요. 여기 세트장이냐고. 근데 네. 한국은 각 지역마다 지역색도 있고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특화되어 있는 음식이 있다 하고 또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안에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라면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푸짐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정말 어딜 가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반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뭐 공짜냐 심지어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메뉴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또 밑반찬을 다 먹으면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주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주시니까 인심도 푸짐하고. 인심도. 그러니까요. 네, 이 한식이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인데요. 그 중심에 이 젓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에도 굉장히 유명한 젓갈 있잖아요. 네, 뭐 충남 강경 같은 곳이 아주 대표적인 네. 이 젓갈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하구 뚝이 생기면서 바닷물의 유통이 이게 유동이 쉽지가 않지만 지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바닷물과 강물이 같이 섞이는 그런 포구가 이 강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강과 바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고속도로의 역할도 하지만 또 다양한 그 수산물이 탄생하는 그런 또 공간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경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2대 포구, 3대 시장의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에도 들어가고 포구에도 들어갔는데 이때 2대 포구는 지금 북한이죠. 원산하고 강경이고요. 네. 3대 시장은 평양 그리고 대구 그리고 강경을 가리켰습니다. 포구와 시장이 함께 기능했던 곳이 강경이라는 곳인데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생산,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 강경인 거죠. 그래서 네. 한창 때는 그 읍내 인구가 3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뭐 상인과 방문객 등이 이제 어우러질 때는 10만 명이 이 젓갈 거리를 드나들었던 네. 그런 곳이 강경입니다. 물론 지금도 김장철 되면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그럼요. 네. 이 강경에 뭐 천혜 젓갈 고장으로 우뚝 서는 게 뭐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네. 자연스러우니. 네, 이 일제강점기만 해도 3월에서 6월경 그 성어기 때는 금강변의 그 강경 이 포구에 예. 100여 척의 배들이 이제 정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유통이 된 거죠. 그 시기에. 실제로 이곳은 생선도 오는 곳이지만 또 미호평야, 청주 쪽의 미호평야 그리고 전북의 다양한 평야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식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네.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강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 최대의 젓갈 시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안고 있었죠. 네. 지금도 200년의 전통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전국 최대 아마 젓갈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매년 젓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을 또 박창규 리포터가 다녀오셨잖아요. 네, 젓갈 1번지라 불리는 강경의 젓갈 축제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같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호기심 사냥을 위해서 도착한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오늘 역시 훈남 아나운서, 나보다는 남을 더 유식하게 해주는 남윤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윤식입니다. 지난주도 잘생겼지만 네. 오늘도 잘생겼네요. 선배님 도플갱어잖아, 제가. 하지마, 나 지난주 공부 모습 얘기하고 10년 뒤에 박창규 하지마, 남윤식입니다. 하지마. 네. 오늘 우리가 도착한 이곳이 네. 강경이에요. 강경. 예, 강경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사실 강경은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곳인데 뒤로 보니까 금강이 보이고요. 딱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놀러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강경이 전국에서 네. 젓갈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오. 왜 그럴까? 왜 유명하죠? 자, 그러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 배길이 열려 있으니까 직접 배를 타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여기 앞에 있습니다. 배가 입에. 있네요. 하늘에서 오는 입에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네, 배로 가보시죠. 자, 배로 간다. 오, 젓갈 그렇군요. 박물관입니다. 네. 전시관. 배 모양이군요. 네, 배 모형이고요. 네. 원래는 사실은 저 배가 평저선이어야 되거든요. 네. 위치 평평한. 왜냐하면 네. 서해는 기본적으로 바다가 얕다도 있지만 이 조수관만 차에 의해서 썰물 때는 배가 그 갯벌 위에 슬며시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 저 박물관 만들 때는 그걸 다소 좀 잊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리한 배라는 거. 예리하세요. 어디여디여차 어디여디여차 세상에. 이제 강경 포구에 도착을 했구먼. 도착했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자고. 제가 자꾸 이상한 거 시켜서 남윤식 아나운서가 곤란해하더라고요. 전시가 돼 있는 금강포구의 모형이 담겨 있는 그곳이죠. 남씨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구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시관인데, 이거 봐봐.
우리가 따라온 백길. 금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강경.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서해였던 거고 네. 서해에서 수산물들 잡아서 저걸 담궈서 쭉 이제 백길 따라서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렇게 많은 포들이 막 서천포, 용당포, 군산포 이렇게 여러 가지 포들이 다 적혀 있는데 왜 하필 금강포구에서 유명해진 거죠? 젓갈이? 그러네. 다른 포구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네. 더 큰 마을들도 있었을 테고. 네. 저기 이제 군산부터 쭉 이렇게 백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사이 포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이 강경 포구에서만 젓갈 시장이 활성화됐고 또 전국에 있는 유명한 시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을까요? 조선시대 때까지는 사실은 아주 대형 시장은 많이 없었다고도 또 얘기가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군산 쪽으로 공주를 거쳐서 이제 이 가도 도로를 내고 이제 철도를 쭉 연결을 하면서 또 많은 이제 그 집산이 이루어졌던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대도시의 면한, 가장 또 바다 면하면서 대도시를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와, 여기는요, 보니까 소금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젓갈에 소금이 주 원료잖아요. 그렇지. 소금이 맛있는 소금, 좋은 소금을 써야 젓갈이 맛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해산물도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는 소금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요, 소금의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 성분? 이런 게 막 적혀 있는데, 칼륨에 뭐, 구리, 요드, 철분, 염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BRP, F 예전에 배우기는 배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저도 문과라 원소기호 잘 모릅니다. 예전부터 소금이 중요했었잖아. 네. 제일 중요한 게 황금, 소금,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황금, 지금, 입금. 예, 지금 다들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재치 만점이에요. 한국에서 담는 젓갈의 소금은 다른 건가? 뭔가 더 좋은 소금을 쓰지 않을까요? 여기 염전이 있을 리는 없고. 네, 많은 양을 담그다 보니까 또 대량으로 매입해서 좋은 소금을 들여올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알아봐야겠다. 소금이 역할이 상당히 크죠. 지금은 강경에서 소금 나는 곳이 좀 먼 편, 목포 신안이 그렇지만은 예전에 자염 나오고 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 삼면에서 다 소금이 나왔고 특히 이제 천일염 된 다음에도 한동안은 변산반도 쪽에서 우리가 곰소라고 그러는 그쪽도 그렇고 변산반도는 비교적 강경하고 가깝거든요. 그쪽에서 소금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죠. 소금 생산량이. 사실 천일염 제법은 일제 때 많이 대중화가 된 이제 제법이고요. 그 전에는 주로 말씀하신 자염,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얻다 보니까 너른 그 갯벌이 없어도 사실은 소금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리포팅을 하는 게 아니고 납치된 것 같아요. 남윤식 아나운서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불쌍해 하고. 예, 남윤식 아나운서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 근데 왜 얘랑 다녀 뭐 이런 거죠. 청년 학대죠. 예. 냄새가 바닷내가 확 나는데요? 이 내륙인데도 이 비릿한 바닷냄 그리고 또 맛있는 냄새. 네. 예전에 갔었던 광천이 네. 새우젓으로 유명하다면 네. 여기는 모든 젓갈들이 다 보이는 거.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그렇지. 젓갈의 백화점. 백화점. 얼마나 유명하면 또 이렇게 축제가 열리고. 아, 그러네요. 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자, 젓갈 만들어 갑시다. 갑니다. 강렬한 젓갈. 뭘 자꾸 그렇게 가르쳐. 같이 춤추고 있어요, 근데. 적응이 빨라. 왜 자꾸 저렇게 불쌍해 보이죠?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젓갈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젓도 있고. 새우젓하고 다양한 해산물로 네. 만든 젓갈, 또 액젓까지. 이 맛볼 다 있는 거죠? 네네. 아, 시식코너. 시코너 전부 맛보시라고 해서 해본 거예요. 젓갈이 네. 소금으로 다 염장을 하고 양념 비슷해도 맛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 빨갛고 비슷해 보이는데 맛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중에서 먹어본 거는 저는 뭐 오징어젓하고 낙지젓 정도? 그러면 네. 내가 하나 입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맞춰봐봐 이게 무슨 젓갈인지. 아, 맛보고 맞추는 거요? 그럼 자, 눈 감고 눈 감고. 자, 과연 어떤. 자, 들어갑니다. 이 젓갈은 무슨 젓갈일지. 불안한데 코로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일자 들어간다. 일단 맛이 어때? 익숙한 식감이 아니에요. 오징어젓, 낙지젓 느낌은 아니고. 자, 일단 오징어젓, 낙지젓 아니고. 자, 맞춰보세요. 이 젓갈은 뭘까요? 꼴뚜기젓. 꼴뚜기죠. 자, 엄마, 정답은? 정답은? 카리입니다. 가리비입니다. 아, 이젓이구나. 뭔가 제가 한번 내볼게요. 다 맞추지. 다 맞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젓갈 인생 40년이에요. 눈 감으시고. 어릴 때 이유식 젓갈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 내 눈 감고 계세요? 아, 이거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많이죠. 많이요? 아, 많이죠. 나 젓갈 좋아해, 진짜. 특이하죠. 알지? 이제 창난젓. 아니야? 어머니 무슨 젓이죠? 아, 멍게. 멍게젓. 아, 멍게. 어머니, 네, 이거 주셨어요. 아, 근데 맛이 다 다르네요, 진짜. 근데 먹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에 대한민국의 젓갈 종류가 몇 가지나 될지 그게 궁금한데요?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나 알 것 같아가지고? 네. 야, 오늘 몇 가지 정도 돼요? 근데 젓갈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요. 그냥 수십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니들도 잘 모르시는 거야. 워낙 많아서. 그렇죠. 아, 그렇다면 해산물들, 뭐 수산물들은 전부 다 젓갈 담글 수 있는 건가? 그런가요? 네. 어? 젓갈은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예. 현재 많이 먹고 있는 젓갈이 수십 종류죠. 원래 종류는 뭐 수백 가지도 아마 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없는 젓갈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슬슬 사라지고 있는 게 그 고등어 젓갈, 고등어 내장 젓갈. 그다음에 제가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게 그 새우 알로 담근 젓갈. 새우 알죠? 그거는 좀 새우만 해도 어려울 귀한데 것 새우 알만 모아서 진짜. 그걸로 젓갈을 담그면 어떤 맛일는지 늘 말씀드리는데 제발 누가 좀 먹게 해주세요. 자,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젓갈이 이게 갈치속젓.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래요. 이제 남하나가 예전에 남하나가 아닙니다. 이제 본인도 이 익숙해요. 젓갈은- 이거는 이 젓갈은 근데 아까 먹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밴댕이. 밴댕이 아, 그 속젓기로 유명한 네. 밴댕이 젓갈. 이것도 귀한 거죠. 귀한 젓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명란젓. 명란. 자, 그리고 이게 해삼젓. 아니야. 명란 비슷한 창란? 거? 창란. 젓갈. 자, 요거 남하나가 좋아한다는 뭐죠? 낙지젓. 낙지 젓갈이고 아가미젓 아가미젓? 아닌가요? 가리비젓. 가리비로 만든. 아가미는 여기 있는 거고. 네, 가리비. 자, 그다음에 이거는 조개젓. 조개젓.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호기심은 잠깐 내려놓고 네. 우리 부담감은 잠깐 내려놓고 맛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거 보는 순간 사실 아무 생각 들지 않았어요. 부러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부러우시죠? 얄밉네요. 따뜻해.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올려서 맛을 한번 보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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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빨리 이게? 드시죠. 뭔지 알아? 이게 젓가락 옮기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렸을 때
달걀찜에 명란젓갈을 넣어서 했었거든. 진짜 맛있었는데 이건 익혀 먹어도 맛있어, 명란젓갈은. 하나, 둘, 셋. 근데 이건 원래 막 고기랑 땀에 올려서 먹는 젓이라고요? 갈치 젓갈? 표정 안 좋으신데요? 근데 그런 말을. 표정이 안.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냐. 밴댕이 속았다. 밴댕이는 이게 좀 안 좋아해요. 내장을 발라놓고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속 자체를 썰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저는 근데 이 맛이 다 차이가 있고 양념된 것도 재료를 다 빨가니까 고춧가루만 썼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말 양념 맛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차이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도. 좀 뜨거운 지방은 더 제가 봤을 때 짜고 왜냐면은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 기간이 길어서 조금 똑똑해졌나요? 대단합니다. 원래 일주일 만에 그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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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거의 뭐 유통되는 젓갈들이 맛이 비슷하지만 좀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금도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젓갈이라고 보는 가자미 식혜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음식이니까 네. 좀 덜 짜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굉장히 짜집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날이 따뜻하면은 빨리 발효하고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치죠. 그러면 소금을 젓갈 무게, 생선 무게하고 소금 무게를 5대5까지 가는데 북쪽으로 가면은 10%에서 30% 정도로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도 지역별로는 젓갈 맛이 달라지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저염식을 또 많이들 좋아들 하시잖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젓갈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심지어 넣어놔도 상하는 경우들이 있을 정도로 소금량이 요즘에는 또 많이 줄고 네. 있죠. 네. 제조를 할 때도 좀 저온 숙성을 하면은 그 소금을 덜 넣어도 숙성이 좀 빨리 돼서 네네. 그 저염 젓갈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젓갈은 네. 안 짜요? 왜 이렇게 아니 발효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숙성이? 그러니까 소금이 좀 네. 적다 보니까. 네. 안 그런가요? 덜 짜요. 안 짜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온 숙성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조금 더 낮아져야지 예. 이게 소금을 덜 넣었을 때 또 금방 되는데 그래서 덜 짜요. 온도가 높아버리면 네네. 이게 발효되기 전에 이미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염으로 조금 시간을 더 줘서 이렇게 발효하는 그런 진짜 거죠. 영. 그냥 분위기가 왜 이러죠? 지금은 다 이제 담궈져서 숙성을 시킨 후에 저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갔던 시기는 뭐 계절별로 뭐 예를 들면은 명란젓은 뭐 봄, 가을에 뭐 담가야 맛있는지 뭐 낙지젓은 언제 담가야 맛있는지 이런 계절별 특성도 있을까요? 재료마다 그렇겠네. 낙지만 해도 잘 잡히는 봄 뭐 쭈꾸미, 네, 봄 가을 쭈꾸미. 낙지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이야 한 상이 다 올라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기별로. 네. 자 그러면 스톱배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우리는 먹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또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는 얘기하고 저기는 드시고. 먹는 담당. 제자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선생은 네. 허둥지둥하네. 먹는 데 집중해서. 예. 아니 이제 강경 젓갈 축제 젓갈 정식 보니까 굉장히 푸짐한데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입에. 신기한 게 똑같은 해산물에다가 또 양념하고 소금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들어간 재료들은. 그런데 전부 다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향도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갈치 속젓. 갈치 속젓. 맛있었어요. 드실 줄 아시네요. 예. 그 젓갈도 어떤 해산물인지에 따라서 담는 시기들이 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제 젓갈을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 아니고 네. 사실은 예전에는 냉장 냉동 시설이 없으니까 많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처리가 곤란한데 큰 녀석들은 말리면 되는데 네. 작은 녀석들은 말리기에도 번거롭고 그러면 이제 젓갈을 담아서 오랫동안 두고 먹는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담는 시기라는 거는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뭐 봄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황새기젓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조기 작은 조기들인데 예. 왜 담느냐? 큰 조기는 말려도 되는데 작은 거는 번거롭잖아요. 그럼 젓갈 담아야 되면은 작은 조기가 많이 잡히는 황새기 젓갈은 봄철이다. 주로 이제 봄철에 잡고 여름에는 많이 안 잡히니까 생선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잡고 그럼 새우도 계절별로 5월에 잡히면 오젓, 오젓. 6월에 잡히면 육젓, 그렇죠. 가을에 잡히면 추젓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 계절에 많이 잡힌다는 거죠. 많이 잡히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또 삶의 저는 고단함도 거기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고향에 살 때 할머니랑 시장에 자주 다녔어요. 네. 이제 할머니가 뭘 팔러 나갈 때 그러면 그 배추나 아니면 무청만 구하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 구에다가 이제 우거지랑 다 이 시래기를 이제 말려서 만드는 예. 거죠. 근데 어시장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어시장 돌면서 그 내장만 또 이렇게 수거해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버리기 뭐하니까 그걸 모아서 이 젓갈 만들어서 또 팔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삶의 고단함이 또 녹아있는 음식이 또 이 젓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게 없는 거죠. 예, 지금이야 일부러 젓갈을 만들지만 그때는 또 그러지 않았던 시기도 있던 거죠. 예, 예. 자, 우리 젓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새우젓이거든요. 새우젓을 또 가장 많이 먹기도 하고 새우젓 하면 보쌈이죠. 예, 보쌈하면 새우젓. 정말 찰떡궁합인데 정말 이렇게 젓갈에도 어떤 음식과 궁합이 되는 게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제주 흑돼지. 박창규 씨. 네. 예, 제주 흑돼지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다는 그 젓갈, 갈치속젓. 갈치속젓. 이게 싸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멜젓인가요? 같이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구우면서 거기 이제 속젓도 같이 올리고 거기 마늘도 넣고 그렇죠. 정말 꿀맛이죠. 거기에 고사리까지 가미하면 고사리? 아주 대단하죠.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를 같이 아. 이 흑돼지랑 구워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소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산지에 대해서 알고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제주 흑돼지도 유명하고 예. 갈치도 유명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더 뭐랄까 한 몸이 더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주 흑돼지 먹을 때는 저는 소금 찍는 것보다는 갈치 속젓을 딱 올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입안 가득 그 풍미가 가득해지는데 네네.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 갈치 속젓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서양 친구한테 하기엔 조금 걱정이 돼서 네네. 중국 친구한테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더 이상 찍어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거 사가겠다고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왜 함께했던 스스무 셰프도 네. 갈치 속젓이 최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제주도에서 하필 갈치 속젓이냐? 왜 제주도에서 흑돼지냐? 제주도가 돼지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뜻하고 습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뭐 돼지고기 관련해서 나오는 데들이 보면은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규슈라든지 제주도가 다 따뜻하고 습진 데입니다. 갈치는 운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상하죠. 그러니까 네. 갈치 속젓 담으려 그러면은 싱싱한 속이 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데는 제주도하고 또 갈치가 많이 잡히는 호남 남해안, 서해안. 그러니까 딱 궁합이 맞죠. 예. 갈치 속젓하고 돼지고기. 궁합이 맞는 음식 또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함흥냉면인데요. 냉면, 글쎄, 냉면 하면 또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박찬규 씨는? 함흥냉면은 그 전에 갈비를 먹어줘야죠. 그렇죠. 갈비를 먹고 갈비. 후식으로 냉면 먹고. 그렇죠. 또는 뭐 빈대떡이라든가 만두라든가, 만두. 그렇죠. 근데 함흥냉면과 좀 어울릴 만한, 그래서 우리 젓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젓갈이 있나요?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겠지만 예. 회냉면. 회냉면. 명태회를 올린 함흥냉면. 네. 아마 강원도 쪽 가시면 많이 드시고 뭐 서울에서 드시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냉면만 따로 시키고 그리고
명태 식혜를 또 따로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 근데 이 명태 식혜도 그 하나의 젓갈의 한 종류잖아요. 예. 명태 식혜가 주는 짭조름함도 있고 물을 또 같이 넣어요. 그래서, 무요? 네, 그래서 아삭한 맛도 있어서 같이 먹으면은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혜도 있고 젓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이라면 국물을 넣고 안 넣고 뭐 그 정도일까요? 네, 식혜를 이제 한자를 풀어서 보면 곡식할 때 식자 그리고 그 생선 등을 이용한 그 젓갈 해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이 식혜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금과 이제 그 수산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밥 반찬도 되지만 또 술 안주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혜인데요. 뭐 동해안 쪽에 가자미 식혜, 도루묵 식혜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또 뭐 함경도부터 쭉 동해안을 따라서 존재하는 게 이 식혜 종류입니다. 예. 네. 경상도 같은 경우도 그 마른 고기 식혜 같은 게 또 있고요. 마른 고기 식혜. 네.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아, 명란젓.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 퓨전 요리와 함께 명란젓 활용도가 참 높은데요. 명란젓을 이용한 요리도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김유경 씨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명란젓을 되게 좋아해서 그 명란젓이랑 그리고 위에 참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곤 했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20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 먹냐? 명란 파스타. 네. 아니면은 뭐 아보카도랑 명란을 함께 이제 올려가지고 먹는 뭐 볶음밥.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으로 좀 풀어내는 스타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 되었고 네.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퓨전 요리도 많고 또 명란젓 이용해서 두부 넣고 찌개 끓여도 굉장히 맛있고요. 우리 뭐 지난주 얘기했던 달걀찜 기본이죠. 맛있는 요리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명란젓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글쎄요. 그 명란젓이 예. 아주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명태를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안 먹어요? 근데 고기 자체. 일본 사람들이 명태 중에서 명란은 또 먹습니다. 아, 명란만 먹고 예. 명태 그 살은 안 먹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명태 한 마리 가지고 명란젓도 잠그고 창란젓도 잠그고 네. 그 중에 명란젓은 일본 사람들이 먹으니까 사실은 가격이 조금 터무니없이 지금 비쌉니다. 비싸서 자주 못 먹습니다. 너무 먹고 싶지만. 예, 실제로 애석하게도 일제강점기 때 이 명란은 아주 중요한 그 수탈 품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뭐 이 원산 함흥에서 이 속초까지 그쪽은 완전히 그 명란의 수탈 지역으로 포구로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네. 좀 애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지금까지도 이제 한국의 명란들이 많이 또 수출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일본 쪽으로.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한국의 음식 문화, 우리 젓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젓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목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신라시대 거라는 거잖아요. 예. 저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는 뭐로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저렇게 쓰면은 나무 목자를 써서 목간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면은 고성이라는 글자가 밑에서 네 번째 고성이라고 분명히 있고 그 다음 글자는 예. 옹자입니다. 옹기. 옹기에다 담았는데 젓갈일 것이다. 그래서 저게 신라시대 때 이미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속초 고성 그 위에 지방에서 네. 경주 그러니까 포항 지역으로 바닷가로 뭔가를 옮겼는데 그 내용이 젓갈일 것이다. 택배 승장이죠. 승장. 신라시대 그러니까 택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역시 배달해. 그러네요. 어느 집으로 이제 배달을 해서 또 맛있게 드셨을지 어떤 젓갈이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그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예, 저 문장 중간에 보면은 예. 동궁관청세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동궁이라는 건 명확하게 다음번 왕위 계승자 지금으로 치면 세자나 태자 예. 그러니까 세택은 동궁에 있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동궁에 있는 어느 특별한 기관으로 이걸 옮겨주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 젓갈의 품질을 무려 9가지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이 젓갈은 4번째 정도 등급, 그러니까 중상 정도. 중정도 되는 예. 젓갈이라고 미리 표기를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젓갈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지역에서 난 건데 예. 어느 정도 품질이다. 그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었겠죠. 경주에서 이 정도면은 네네. 고성에서도 이 정도고 뭐 이제 이런 게 서로 공통된 게 있었겠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잘 썼다. 신라 시대에 젓갈 등급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그게 놀라운 놀랍네요. 지점인데요. 예. 식문화의 어떤 뭐랄까 그 고급 저급을 나눌 때는 얼마나 디테일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예컨대 소나 돼지를 우리가 먹을 때도 얼마나 그 부위를 세분해서 먹느냐를 두고 그 식문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젓갈 하면은 뭐 상중하 혹은 특급 정도 많아야 4-5개 등급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9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깊은 식문화의 특징을 또 읽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예전의 젓갈 문화가 훨씬 화려하고 다양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이 단계. 덜 짜다. 뭐 이 정도 딱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 더 하시던데요? 어떤 거? 많다 적다. 양이 많다, 적다, 뭐 이 정도. 네네. 상당히 세분화되어 돼 있었던 거네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자, 한국인들의 정말 사랑하는 생선 중에 하나죠. 명태 사진인데 명태로 뭐 여러 가지 젓갈을 담갔다고 하는데 어떤 젓갈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굉장히 재밌는 게 생선 한 마리로 예. 4종류. 그러니까 아가미로 젓갈을 담그고 아가미 젓갈,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담으면은 청란이라고 예. 청란 젓갈, 그 다음에 명태 알로 담그면 명란, 그 다음에 살은 또 잘 썰어서 네. 김장김치를 담을 때 동해안 쪽에서는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4종류의 젓갈을 담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일입니다. 생선 한 종류로 4가지의 젓갈을 담는다. 그 다음에 명태만큼 이름이 많은 게 없는데 네. 그 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북어 코다리. 아, 코다리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북어가 역시 예. 제일 맛있다. 황태 잘 말리면 또 한 20-30가지의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다리는 코다리대로 술꾼들이 좋아하고 찜으로 하면은 뭐 밥반찬도 되고 네네. 술안주도 되고 하는. 참 우리 조상들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선 하나로 수십 가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명태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만큼 요리 가짓수도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의 기록을 보면은 한강변에 예전에는 나무장작들을 다 쌓아놓고 했는데 그 나무장작 쌓아놓은 것만큼 원산에 북어 명태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했는데 예. 오히려 억울한 거는 명태라고 한자로 쓰면 명나라 태조하고 같아집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예, 명태라고 그렇군요. 쓰면 생선 이름에다가 명나라 태조 이름을 쓸 수는 없죠. 감히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예. 기록은 명태가 거의 안 나타나다가 아.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왕조실록에 보면 명태란 이름이 나타날 뿐이지 네. 쓰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걸 막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명태 껍질로 하는 요리도 있다는데 어떤 요리였어요? 명태 껍질이나 대구 껍질 같은 경우에 이제 명태 껍질로 탕을 끓이면 어글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는 명태 껍질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하셔도 명태 만지면 절대 안 버렸는데 그걸로 다른 어떤 식재료를 싸서 돌돌 말아서 상에 내는 그 다음에 모든 생선은 우리가 고등어 껍질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모든 생선의 껍질은 다 맛있습니다. 네. 명태 껍질 제가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 명태 껍질 맛없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꼭 이렇게 명태찌개 같은 걸 먹을 때 예전에 어른들은 눈을 따로 추려내서 자식들한테 주면서 먹어라. 눈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얘기 했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명태 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예, 예.
어느 정도 많아야 눈이 밝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눈 밝아지는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남은 거는 뭘 하냐 하면은 지금 이제 가정마다 하는데 육수 낸다고 쓸 때 뼈하고 꼬리까지 다 씁니다. 예. 지느러미 잘라는 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대가리 부분에 잘 해보면은 명태 대가리는 안 씹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따로 말려서 육수 내는데 지금 식당들이 다 그거 쓰죠. 예. 그러니까 버릴 게 진짜 하나도 없다. 진짜. 저는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네요. 예. 고마운 생선이네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너무 명태를 많이 잡았고 작은 새끼들까지 다 잡아서 유통을 시키는 바람에 예.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서 사실은 현상금까지 내건 정도였었거든요. 네. 술꾼들, 예, 술꾼들 죄가 커요. 그렇죠. 맥주 먹으면서 노가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노가리가 그 명태 새끼거든요. 그래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가 최근에 좀 잡히고 이제 막 이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로부터 아이들이 이제 알을 통해 태어났고 지금 방류 사업들을 이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명태의 붐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건 그냥 김치인데요. 김치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새로운 게? 뭔가 어떤 생선을 넣는 것 같은데요. 하나를 보시면 뭔가 보이죠. 뭔가가 있는데 네, 있어요. 어떤 생선이 들어가 있을까요? 가운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예. 네. 혹시 제주 갈치 아닐까요? 네, 그렇네요. 은빛 색깔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김치를 담글 때 생선을 넣는데 갈치를 많이 넣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걸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가지고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맛보셨어요? 선생님 맛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갈치, 예. 저게 이제 갈치김치인데, 예. 갈치김치를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맛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약간 좀 비릴 것 같기도 같고, 하고, 예. 그쵸? 몇 달 정도만 두면은 절대 비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갈치가 비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생선은 비리지 않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멀리 이동을 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예. 발효를 하든 부패를 하든 간에 그때부터는 생선의 비린 맛이 나기가 시작을 하고 우리가 고등어도 그렇고 갈치도 그렇고 싱싱한 거는 회로 먹죠. 그거는 비리지 않다는 이야기고 왜 제주도에 갈치김치냐. 예. 낚시로 잡았는 갈치 같은 경우에는 네. 제주도에서 흔하고 싱싱합니다. 그물에서 오랫동안 쳐대고 나면 음분이라 그러죠. 흰 게 없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낚시로 잡는 갈치들이 있으니까 음분이 안 떨어지고 싱싱합니다. 그러면은 김치로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은갈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빛갈치라고 그 다음에 먹갈치가 맛있어 이러는 분들이 은갈치 먹갈치가 다른 게 아니고 먹갈치는 예. 그물로 잡아서 음분이 떨어지고 검은 색깔이 나는 이게 거예요. 껍질이 많이 벗겨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갈치면은 저렇게 김치, 김장 담아도 예. 아무 문제 없이 비리지 않고 굉장히 구수합니다. 그렇군요. 예. 박창두 씨 혹시 갈치를 처음 잡을 때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은빛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의 투명합니다. 투명한 색깔인데 잡아서 죽자마자 이제 은빛이 돌기 시작해요.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거의 투명색이에요. 그리고 갈치는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물속에서. 옆으로. 서서 다닙니다. 그래요? 아,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또 하거든요.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만 서서 다녀요. 그리고 먹을 때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서서 다닙니다. 갈치, 김치에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까지 얘기를 하고. 예. 지역별로 사실 젓갈의 종류가 좀 많이 다른데요. 서해안 쪽은 어떤 젓갈들이 좀 많나요? 아마 서해안 이야기를 하면은 두 군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군산 쪽에 지금 이제 반지라고 그러는 밴댕이 비슷한 놈, 반지회, 반지 젓갈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제일 많았던 것은 밴댕이 젓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았냐 하면은 밴댕이를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예전에는 소어라고 쓰는데 국가에서 궁중에서 소어 젓갈과 우리가 지금 자주는 못 보는 위어라는 웅어라는 게 있는데 웅어하고를 구하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서해안 쪽에다가 예. 지금으로 치면은 안산부터 시작을 해서 변산까지와 안산 위에 행주대교 있는 데 쪽까지 서울 한양도성 위에까지 해서 위어소와 소어소라는 걸 만들어서 말려서 쓰기도 하고 잡았는 거를 상당수는 젓갈로 하니까 밴댕이 젓갈은 뭐 역사가 깊은 정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궁중의 제사에도 썼으니까 그게 다 서해안에서 나왔고 밴댕이는 거기가 서해안에서 잡히니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벼슬살이를 하고 정부 기관에서 일을 했던 노 대신들이 네. 은퇴를 하고 났는데 그분한테 내린 음식이 보면은 밴댕이 말린 거 혹은 밴댕이 젓갈 귀한 거였군요. 굉장히 귀했죠. 예. 아무래도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좀 염점도 많고 그래서 예. 젓갈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해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뻘이 좋은 데서 예. 갯벌이 좋은 데에서 자라니까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맛이 깊다 혹은 맛있고 젓갈로 만들어도 굉장히 잘 삭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산의 어리굴젓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네. 다들 서해안에서 나오는 걸 먹어보면 맛있으니까 예. 자꾸 그걸 찾는 거죠. 우리 김희경 선생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젓갈 주로 드셨어요? 뭐 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뭐 사실 전국에 있는 게 모든 게 모이는 곳이니까 예.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먹었던 건 오징어 젓갈, 네, 네. 그다음에 낙지 젓갈, 명란젓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낙지젓, 오징어젓 이런 거 먹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중심, 경기도 중심에서 좀 많이 난 젓갈 아니었어요? 뭐 그것도 나고 예. 물론 뭐 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지만은 주로 말려서 쓰기 곤란한 작은 것들이니까 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새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랫동안 사셨던 토박이들은 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늘 새우젓을 조금 상위에 두고 멸치 젓갈을 조금 하위에 둡니다. 맞아요. 이 냄새가 강하다고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새우젓을 지금 우리는 그냥 새우젓갈, 오젓, 육젓, 추젓 이렇게 가르는데 예전에는 새우 이름을 다 따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하라 그래서 쌀새우라 그러는데 하얗고 크기가 아주 작은 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자하라는 건데 자하죠. 새우인데 새우가 아닌 품종으로 만든 예. 그 보랏빛이 나는 네네. 그 젓갈을 담아 놓으면은 아주 예쁜 보랏빛이 나고 그걸 이제 두부나 뭐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해서 먹는데 그런 자하젓이라든지 이게 오래되면 또 이름을 바꿉니다. 감동젓갈이라고 감동젓을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새우도 여러 종류로 섬세하게 네. 서울 경기권 공중 한양에 있는 좀 뭐 방가 이런 데서는 다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나누어서 받고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좀 이름들이 바뀌어서요. 이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젓갈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맛도 강해지고 더 짜지고 향도 강해지고 그러죠. 북쪽 분들은 예. 소금을 많이 안 쳐도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짜지고 그 다음에 소금 양도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거나 뭐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향신료 그 중에 하나가 고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은 산초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이게 소독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고 하니까 굉장히 맛이 다양하고 화려하고 깊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특히 이제 내장으로 만든 젓갈들이 많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지에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내장이 동물 중에서 예. 제일 맛있는 부분입니다. 영양분이 제일 많고 바꿔서 말하면은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네. 가장 먼저 상하는 게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잡으면 우선 바닷가에서는 배를 가르고 내장부터 꺼내죠.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방법은 젓갈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내장 젓갈이 싱싱한 생선이 잡힌다, 운반시키려고 그러면 빼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서해안에서는 내장 젓갈도 굉장히 발달하죠. 그러니까 제주 아까 갈치 속젓 같은 거 예. 있고요. 근데 전복으로도 젓갈을 담가요? 그게 이제 그 호남 남서해안하고 예.
제주도 쪽에서 전복 내장만 꺼내서 담으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개우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얀 쌀밥에다가 개우젓 비벼서 먹으면 네. 그야말로 침 삼키지 마세요.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맛은 집 나간 사위도 돌아온다는. 네. 아우. 자, 한국인의 자랑 발효 음식의 대표 주자 젓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맛과 풍미가 더 깊어지는 것이 젓갈이잖아요. 젓갈을 보면서 참 기다림의 미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발효 음식 정말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오늘 젓갈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저는 뭐 늘 생각하는 게 젓갈은 세월이 주는 맛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급하게 빨리 많이 먹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젓갈을 얻을 수가 없고 네. 충분히 기다려서 예. 맛을 세월이 이렇게 쌓이면은 맛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좋은 젓갈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젓갈만큼은 정말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먹을 수 있는 뭐 속젓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나라만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재료도 볼 수 있고 네. 시간의 미학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위에 맛의 정점을 올려서 먹을 때 그 오는 환희? 여기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젓갈을 사실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젓갈의 맛을 알게 되고 이 젓갈이 주는 나의 만족감들, 포만감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효 음식은 바로 이 맛이다. 아, 네. 저도 젓갈을 좀 많이 먹어봤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황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백 가지 정말 뭐 1%도 아직 저는 다 못 먹은 것 같아요. 이 젓갈 혹은 발효 음식이라는 건 정말 넓고 또 깊은 또 다른 우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까지. 정말 우주 예. 탐험하듯이 이 젓갈 탐험을 다닐 때마다 해보고 싶은 음식이 저는 네. 너무 과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깊고 넓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 그냥 흰 쌀밥 해가지고요. 네. 우리 젓갈 하나 탁 얹혀서 먹자고요. 예, 식사를 하셨더라도 젓갈 이야기 보면 또 군침이 돌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에서는 우리 그 젓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